송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의 송금 불산입니다. 법인이 납부한 세금과 법인이 납부한 공과금 중에서 이 송금 불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법인세가 있겠죠? 법인세는 송금 불산이 맞다. 여기 보시면 세금은 국가가 국가 경영을 운영을 위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품이다. 여기 보시면 강제적이죠? 강제적입니다. 법인세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법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공매해가지고 그 재산 팔아가지고 세금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입니다.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영업활동을 할 때 법인세 보시면 법인세 법인이 업무 활동하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죠. 강제적 징수.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무조건 납부 만약 미납한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법인 재산 팔아버립니다. 압류해가지고 법인 재산 팔아가지고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비용이죠. 필수적인 비용. 법인의 순자산 감소. 업무와 관련된 거죠. 업무와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이다. 그러므로 송금으로 인정해 준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인세는 이 법인세 비용 있죠.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이 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유를 배울 거예요. 보시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품이 세금이다. 그리고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송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있죠? 이건 송금입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보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 이 경우에는 외국 법인세액도 포함합니다. 외국 법인세액도 송금 불산입한다. 근데 이 외국 법인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주죠. 그러니까 외국 법인세액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외국 법인세액. 비용 처리한 경우, 법인세 비용이죠.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하지만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전부 공제줍니다. 근데 한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있죠? 한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하고 세액 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세액 공제 안 함. 그러니까 이게 차별되는 거죠. 둘이.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액 공제 안 해주고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해준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합산돼요. 그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합산해가지고 법인세 구해한 다음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반출했거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 서비스나 주세요 미납액, 이거는 송금 불산이 맞다. 그 다음 보시면 벌금이죠. 벌금, 과료, 과태료, 가상금, 체납처분비, 송금 불산이 맞다. 그 다음 보시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 아니죠. 이런 공과금은 송금 불산이 맞다. 그 다음 보시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금지, 제한, 위반에 따른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공과금, 이것도 다 송금 불산이 맞다. 그 다음 보시면
연결 모 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결 납부세액. 이것도 송금 불산입니다. 이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이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이거 외우세요.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외우세요. 법인세 얼마고 법인지방소득세 얼마고 농어촌 특별세 얼마다. 그러면 그 전부 송금 불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세 비용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죠. 이거는 순환효과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 보시면 법인세 비용을 송금 불산하는 이유는 이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을 비용 처리한 금액을 다시 송금 불산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처리된 후의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환원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법인세를 곱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인세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송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법인세가 송금으로 법인소득으로 공제됨으로써 과세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환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세전소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법인세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한다.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비용으로 계상하기 전 소득으로 되돌려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세전소득으로 환원시켜가지고 법인세율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송금 불산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뭐예요?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제한화 용역을 구입하는 겁니다. 제한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가 제한화 용역 구입입니다. 용역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건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뭔지 아시죠? 부가가치세는 제한화 용역 공급할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액입니다. 이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있죠? 부가가치세. 이거는 거래세입니다.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한화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이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업자죠.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증서합니다. 이 중요해요. 이게 부가가치세는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증서에서 사업자, 제한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제한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겠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서 당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건 다 부가가치세법이 다 나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경우 자유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송금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회사도 이거를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차피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이 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뭐가 있죠? 토지 관련 매입세,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면세 사업자 관련 매입세,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미수취한 경우 매입세, 미수취분 매입세,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이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이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차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송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 못 받는데 업무 관련 비용인 경우, 이런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받고 또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중 공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만 적용합니다. 이 두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매입세 공제만 해준다.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한다. 월세 1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그럼 이 110만원을 지급한 경우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 10만원은 어차피 매입세 공제 받는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달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만원은 매입세 공제 받는다. 그러므로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가가치세 10만원 있죠. 이 100만원만 송금이고 부가가치세 10만원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입세 공제 받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제야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경우 법인세법에는 송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취급입니다. 이게 1번 보시면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이게 업무용 승용차예요. 업무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부가세법 보면 배우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있죠? 경승용차 이런 거 말고 1000cc 초과분 있죠? 배기량 1000cc 초과분 이런 차량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다 개별 서비스가 과세된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 있죠? 경승용차, 그러니까 마티즈 있죠? 마티즈. cc를 이걸로 할게요. 1000cc 이하. 마티즈 같은 경우 이 개별 서비스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매입세 공제해줍니다. 업무용 차량인 경우
업무용 차량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해준다. 그럼 배기량이 1000cc 초과하는 경우 있죠? 배기량 1000cc 초과, 음, 8인승 이하 이런 차량 있죠? 일반 이런 차량들은 업무용인 경우에도 개별 서비스의 과세입니다. 개별 서비스의 과세.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이 배기량 1000cc 초과한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납부하고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 차량은 매입세액 불공제 준다.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죠? 이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 차량은 취득 부대비용입니다. 취득 부대비용. 즉 자산 원가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토지 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토지 공급이 면세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그러므로 그 불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한다. 보시면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 다음 보시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시켜서 처리한다. 접대비에 포함시켜 접대비 해가지고 한도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허용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매입 부대비용을 처리해가지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시키게 한다. 아시겠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도 부대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 보시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주 임대료를 어차피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러므로 송금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처리입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분,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제한허용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리고 이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부가가치세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산 처리하고 만약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한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이런 거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줄 처벌한다는 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취득 부대비용이다. 그 관련된 매입세액은 취득 부대비용이므로 자산 원가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감가상각할 때 송금 산입된다라는 겁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가산해가지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분 있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그런 경우는 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죠, 무조건.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취득 부대비용, 수익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송금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재화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만약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세무 조정해야겠죠? 만약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유보. 어차피 부가치세 선급금이 있습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금액이죠. 거래 상대방부터 거래 징수 당한 세액입니다. 그러므로 자산,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 받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는 송금 불산입 유보한다. 만약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추가적인 세무 조정 없다. 자산 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한다. 이것도 문제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말로 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 미교 부분 있죠. 세금 계산서 수취하지 않아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한다. 이겁니다.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되고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 매입세액,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학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매입세액, 사업 무관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차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차는 이거 업무용이죠. 업무용 차량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차는 이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비영업용 소형 승차다. 그러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거죠. 그러므로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있죠. 300만원. 이것도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플러스 300만원 해가지고 3,300만원을 차량 운반구로 처리한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된다. 만약 회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한다. 이거죠? 자산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류대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휘발유죠. 휘발유 값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 차량 유지비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만약 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영업용. 그러니까 영업용 비영업용은 업무용. 영업용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택시 있죠? 이런 거. 차량을 직접 영업에 쓰는 겁니다. 업무용은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자가용 있죠? 자가용. 이거는 사업 무관.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세요. 비영업용은 업무용이다. 영업용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영업용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부담한 경우 매입세 공제해준다. 그러므로 회사는 부가가치세 선급금 해가지고 자산 처리합니다. 나중에 이 300만원은 매입세 공제해준다.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가 공제되므로 선급금 자산 처리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가가치세 선급금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무관 자산 있죠? 이 경우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세금 공과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세금과 공금 300만원 기타 사유출한다. 사업무관 자산은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담한 이 부가가치세는 송금 불산입니다. 만약 회사가 자산 처리한 경우 그러면 송금 산입 300만원 해가지고 마이너스 유보한 다음에 송금 불산입 사업무관 자산 300만원 기타 사유출로 한다. 이거 어렵지 않죠? 세무조정. 송금 산입하면은 세법상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그 세법상 비용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2종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개별 서비스의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입니다. 이거는 간접 국세 납세자가 법인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소비자이므로 간접 국세 납부액은 법인 송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공과금이죠. 공과금은 조세 이외의 강제적 부담금을 의미한다.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 처리부담금은 송금입니다. 근데 공과금 중에서 송금 불산입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예를 들어서 임의적 공과금 있죠? 임의적인 출연금은 송금,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 읽으세요. 폐수 배출 부담금.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입니다. 폐수 배출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회사 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예초에 폐기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거죠. 폐수 배출 같은 경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죠. 폐수를 강물에다 버렸다가 걸린 겁니다. 폐수 배출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금지나 제한 등 위반에 따른 제재입니다. 이런 공과금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 처분비의 송금 불산입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는 법인이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이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법인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이 벌금 납부한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송금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법인세액이 줄어들므로 결국은 벌금을 국가가 일정액을 나눠 내준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이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그 벌금은 송금으로 법인의 순자산 감사 항목이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벌과금은 다음의 것입니다.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입니다.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이거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입니다. 벌과금 무조건 송금 불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가산금이죠. 보험료 관련 가산금. 이건 송금 불산입니다. 그러니까 벌과금, 가산금, 과태료 이런 거는 전부 송금 불산입니다. 결국 법률에 따라 국계에서 납부한 벌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전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벌과금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입니다. 근데 만약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데 그 대표이사 벌과금을 납부해준다. 그런 경우 입금 산입 대표자 상향한다는 겁니다. 주의 차이가 있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벌과금인 경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체금 있죠. 사법관계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인해 부담하는 연체료 등 다음에 해당하는 지출. 그러니까 사법관계입니다. 공법이 아닙니다. 사법장으로
의무 불이행으로 따른 부담은 연체료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과하는 지체상금. 이건 다 송금 인정해줍니다. 사계약이죠, 사계약. 개인 간의 계약. 이런 경우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 장치기간이 있죠.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 기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그 다음에 뭐 연체이자, 연체금. 그러니까 연체에 들어간 거는 전부 송금 인정해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송금 불산입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금은 송금이다, 원칙은. 근데 징벌적 목적이죠. 징벌할 목적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내라고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지급한 금액 있죠. 이거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그러니까 3분의 1은 송금이고 3분의 2는 송금 불산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 외우세요. 3분의 1, 3분의 2.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 만약 실제 발생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3분의 1만 송금 산입하고 3분의 2는 송금 불산한다 라는 겁니다. 참고 보시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 업무 관련하고 고의나 중과시 없다라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손해배상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고의나 중과시 없다 그러면 송금 인정한다. 다만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실제 발생 손해를 초과하는 지급한 금액은 송금 불산한다. 만약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 1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